도나도나 버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단촐한 식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hen선후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노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촬영을 하기 2주쯤 전에 식중독에 엄청 심하게 걸렸었어요. 저는 식중독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정말 뉴스에서만 봤는데 죽을 수 있더라고요. 덕분에 다이어트해서 지금 이 몸매를 지켜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앤이 나는 살이 쪄야 예쁘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머니돈나 때문에도 그렇고 뉴스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얘기에 주제를 찾기도 하고 하려고.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슬픈 소식을 다 같이 접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학부모님들의 갑질 때문에 선생님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막 드러내서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인생에 갑질을 당한 경우가 있구나. 근데 이상한 건 갑질을 한 건 생각이 안 나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니 없다고 믿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갑질을 당한 경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갑질이란 뭔가 우리가 어떻게 갑질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갑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또 미국에서 당하는 갑질이 있을까? 미국 사람들은 갑질을 어떤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갑질의 뜻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먼저 한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질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신조. 갑질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로 일반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상급자나 권력자가 부하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갑질은 업무 환경에서 또는 개인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권력 남용, 폭력적인 행동, 강압적인 태도, 차별, 불합리한 요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질이 지금 한국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에서는 갑질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Workplace bullying 오. 또는 Workplace harassment. 하레스먼까지. 하라시먼까지. 또 power harassment, abuse of power도 될 수 어비즈 있다고. 파워. abuse of 어비즈 power. 파워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한국말로 갑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어로도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그치. 있긴 있네요.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갑질하고는 이게 조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혹시 모르니까 왜 한국말로 한이라는 말을 한이라고 그냥 치면 그게 뭔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갑질을 한번 영어로 한번 쳐볼까요? 코리안 텀 갑질. 음. 한국말로만 갑질이라는 그게 있는 거지. 네, 저렇게 그러니까 따옴표로 묶어 놓으니까 그렇게 맨 마지막에 돼 있네요. 웃겨요. This term is often used in South Korea to describe unfair or oppressive behavior. In workplace라고 나오네. 워크플레이스라고가 많이 그렇지는 나와요. 않은데. 아니고 뭐 그러면 혹시 이제 선우미숙 언니가 일평생 있었을 때 내가 그만큼 갑질을 당했다니라고 억울한 어떤 순간이 있어요? 내가 갑질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워크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누구를 어뷰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갑질, 뭐 형으로서 갑질 당연하죠. 이런 건가요?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뭐라고 하면서 애들이 Why do I have to do that? 막 이러면 Because I said so 뭐 이러잖아요. 장난으로 하면 이제 그렇지만 내가 내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 저는 그 오빠가 좀 굉장히 엄한 오빠가 있었는데 뜻은 충분히 헤아려요. 지금 내가 잘하고 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오빠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냥 아니면 just because he's 오빠. 그래서 내가 오빠가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오빠가 막 무섭게 하면 그냥 막 그렇게 또 따라야 되고 뭐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그거 어뷰즈 오브 파워 맞네요. 맞네. 그죠? 워크플레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중에 내가 가정을 갖고 나 아이들이 생기면 나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이스하게 할 거야. 저렇게 막 빡빡하게 안 하고 뭐 무섭게 안 하고 좀 나이스하게 똑같은 뭐를 지적을 하더라도 말로 하거나 좀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너무 무서웠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기도 했어요, 오빠한테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뭐 그렇잖아요. 줘박히는? 줘박지. 줘박히면서도 so unfair.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나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so unfair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지금 갑질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가까이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도 갑질이 일상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족 상호 간에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있죠. 그러는 충분히. 거죠. 조회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 저는 갑질을 제가 당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세서? 세서. 인상에서 벌써? 못하지, 나한테. 갑질을. 풍기는 아우라가 막 갑질을 못하게 하지.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니까. 저도 우리 할머니가 저는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하고 엄마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생각났어. 그건 갑질 맞다. 엄마는 이 집에 온 거잖아. 시집을 그치. 온 거잖아. 그러면은 모든 시댁 어른들하고 맏며느리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고 왔어. 근데 할머니는 마음대로 하시잖아. 이거 잘했다, 이거 못했다, 뭐 계속 아침마다 할머니가 군시렁군시렁 대는 소리가 귀에 맴맴맴 돌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당신의 남편인 아빠는 엄마 편을 안 들고 당신의 엄마 편을 들는 거지. 그러면은 되게 unfair하게 느껴지는 거지. 난 어릴 때 그래갖고 제가 할머니한테 많이 되돌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할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와우. 대단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 누가 자기한테 갑질하겠어?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어서.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호 간의 갑질을 많이 당했어요. 다만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서 갑질이라고 특별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상처받고 가장 이거는 정말 갑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력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여상이라고 부르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고 직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그 후에 나중에 다시 다녔어요. 그런 상황인데 요때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이 몇 살이세요? 라고 묻는 경우보다는 몇 학번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때마다 분노가 확 솟구쳐 오르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재수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대학을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왜 꼭 몇 학번이세요? 그래갖고 이거를 아래 위를 빵 나눠버리려고 하는지. 그건 우리나라만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나는 이제 사실 당연한 늦깎이 대학생이었지만 나보다 더 나이 들은 대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는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미 학위가 있는데 나는 이 공부를 더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나한테 몇 살이냐고조차 물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로 상하관계를 한다거나 학력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학력이라고 이렇게 뭐 그냥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 연속극 대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대.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많은 경우에 그 학력이 좀 이제 보통 수준보다 낮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을 수 있어요. 가정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정말 독학으로 알바해서 겨우겨우 거기까지 나온 거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주위에서 뭐뭐 받게 라고 어떻게 폄하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학력과 학교에 대한 갑질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미국 생활 35년 가까이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제가 당하기도 했고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본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됐겠냐 이거죠. 왜? 그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됐고 그게 갑질을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위치를 그게 디파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갑질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게 학력, 학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갑질에 속하겠구나. 나도 조심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미국 이제 얼마 안 돼서 내가 어떤 그 아주 스몰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바쁘고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맡아서 세일즈를 막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보면은 점심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 한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너무나 많이 사고 있어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인터럽트 시키지 않으면 어떨 경우에는 그 세일즈맨이 3시 정도까지도 밥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인이 좀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려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모종의 갑질 아니었나 그런 것도 배려가 없는 게 사실은 갑질 아니에요. 맞아. 그죠? 존중과 배려가 그렇지. 없는 거지. 그렇지. 인간 존엄이 없는 게 나는 갑질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비즈니스를 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우리 뭐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배려를 해주면. 그럼요. 예. 저는 이제 부동산 하면서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골프장을 보고 싶다고, 골프장 집을. 골프를 엄청 좋아하고 조현 씨는 골프를 치냐. 그래서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왜 안 치냐. 그래서 눈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집을 산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결론은 그분이 와서 이렇게 돌고 가시면서 나는 딱 드는 생각이 이분은 골프 라운딩을 원했구나 나한테. 골프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골프장을 물어보고 날씨가 좋냐, 골프 치기 좋냐, 지금 가면 골프를 칠 수 있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요구가 사실 부동산하고는 안 맞아요 그게. 그건 갑질이라기보다도 좀 비열한 그런 뭐 수단 같으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갑질을 생각할 때 손님으로서의 갑질이지. 내가 집을 살 테니까 네가 내 골프장 예약을 해다오. 아니면 네가 골프를 쳐라. 이런 거잖아. 근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팔로업 전화를 드렸더니 뭐 골프 라운드도 안 시켜주고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더리티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을 내가 너한테 돈을 최선을 지불하는 다하지 않았다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브로드한 면에서는 그러겠지만은 나는 손님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언니 굉장히 쉽게 흥분해요. 뭐 그런 거서부터 이제 또 어떤 분은 그 공항에 도착하는데 픽업 올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픽업은 안 가거든요. 저 렌트카를 하셔라. 그게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이면 저는 썰불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썰불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갑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아주 오래 전인데 이제 그때는 에이전시에서 뭐 자동차 인슈런스 이런 거 다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손님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들으셨는데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에이전트가 언제 나와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고 나면 글로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네? 에이전트가 왜 나가죠? 그랬더니 아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내린 결론이 모르시는구나. 그렇지. 여기 시스템을 모르시는구나. 맞아. 그러고 나니까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언니가 되게 좋게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너랑 거래하지 않겠다. 그게 갑질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너랑 거래를 하겠다. 이게 갑질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회사 대 회사의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회사 대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회사 대 회사의 비즈니스를 할 때요. 그 담당자들이 저한테 킥백과 뇌물을 노골적으로 엄청 요구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 룸사롱을 예약해달라고도 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저한테 제가 이제 여자잖아요. 사장이 여자라서 뭐 말을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제 이름이 분명히 먼저 가잖아요. 담당자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자셨어요? 아니 그럼 은숙이가 남자겠어요? 그래도 언니 여자셨어요 했네.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갑질도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진짜로 나한테 대놓고 사장님이 여자를 알아듣겠어요? 이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개인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그게 문화라는 거잖아.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자기도 당했었고 자기 주위에서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키우는데 힘이 들었는데 결과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계통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됐어요. 2, 3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계약이 바뀌잖아요. 이 사람한테 만약에 뭐 뇌물을 줬어. 그럼 담당자 바뀌면 또 뇌물 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줘야 또 되지. 뇌물 줘야 되고. 갈수록 더 근데 많이 저는 줘야지. 무식해서 몰랐잖아요.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쟤는 모르는 애야 라고 낙인을 찍고 되는 비즈니스만 하는 거죠. 주면 안 되지. 그런 그렇게 거는.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건 한인들 사이에서, 한인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과의 사이에 당한 갑질이 있을까요? 없을 수는 없죠. 저는 인종차별이 첫 당연히 번째. 왜냐면 그러니까 터줏대감 행사를 하는 게 결국 네, 갑질이니까. 근데 뻔히 알아들었어. 그걸 내가 알겠어. 근데 아예 못 알아들은 것처럼 하면서 pardon?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식은땀 나면서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이게 무슨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거기까지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당하는 갑질은 인종차별과 언어로 당하는 언어가 많죠. 갑질. 그렇지. 네. 언어가 많죠. 그런 배려심이 전혀 없는 갑질. 그리고 제가 제일 진짜 몸서리 치는 갑질은 공항에서 당하는 갑질. 공항. 그렇지. 네, 공항에서, 그게 왜냐하면 공항에서 입국할 때 보면 웃으면서 누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이 꼭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죄 지은 사람 취급해. 그치? 얼굴이 표정이. 그치? 표정이 벌써 딱 너는 범죄자야. 너는 못 들어올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면서 되게 불친절하게 입국 수속할 때 입국도 그렇지만 요즘은 출국도 그래요. 걔네들은 원래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는 뭐 있나 그게 봐. 있나? 레귤레이션 있나?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뭘 갖고 있냐면 TSA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빨리 자주 통과하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미리 백그라운드 책이나 그 이제 뭐 범죄 기록을 다 체크를 돈을 주고 해서 그 티켓을 끊으면 거기 TSA라고 찍혀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검색대 통과할 때 좀 쉽게 가서 면허증만 딱 넣으면 빨리 들어가죠.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늦게 비행기를 탔거든요. 또 TSA 라인으로 갔어요. 근데 걔가 TSA 라인 클로즈 됐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옷도 벗어야 되고 이 TSA 라인은 자켓 안 벗고 컴퓨터 안 꺼내고 신발을 안 벗어도 돼요. 근데 내가 나 TSA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TSA 라인 클로즈 된 거 몰랐어? 다시 나가. 근데 와우.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공항에서는 그렇지, 내가 뭔가 그렇지. 행패 부리면 바로 이거 잡아가잖아. 딱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또 난 또 아무 또 생각이 없이 자켓을 안 벗은 거예요. 다른 라인으로 갔는데 그랬더니 다시 자켓 벗고 와. 너무 오 정말 이게
그게 나는 공항을 드나들 때마다 지은 죄 없이 맞아. 굉장히 그 느낌을 받아요. 내가 늘 을이구나 이렇게. 근데 갑과 을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 조엔? 컨트랙에서 나왔잖아. 그치? 컨트랙에 누가 갑이고 을이고 해서 따옴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그 갑이라고 쓰는 이하 갑이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그 갑이 대부분은 수주하는 사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네가 이 돈을 받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희한하게 선생님들이 그래, 한국에서. 학부모한테 갑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거꾸로는 많죠. 우린 선생님한테 갑질을 당했지. 그럼요. 우린 선생님한테 맞고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물리적으로 맞고 부모님이 돈을 안 갖고 오면 내가 미움받고 밖에 그렇지. 나가서 벌 쓰고. 그랬지. 벌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저희 남편은요, 중학교 때인가 한번 그가 이거는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막 맞은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선호 사장님 엄청 순딩이시거든요. 어디 고기 때릴 때가 있다고. 근데 자기가 맞고 나서 또 교무실에 가서 뭐 꿇어 앉아 있으라고 또 바깥에서 꿇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못 잊겠다 그날을. 절대 못 잊지. 못 잊지. 음. 그리고 이제 다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급 애들이 한 20명이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괜찮냐? 그러면서 빵을 이만큼 사줬다는 소리를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절에는 선생님이 그쵸. 갑질을 하던 시절이었고 선생님이 부자를 이뻐하고 맞아. 그죠? 부잣집 편했지. 애들을 편했어. 이뻐하고 엄마가 자주 오는 애들을 이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촌지, 뭐 그럼. 뇌물 이게 굉장히 흔했고 그 애들한테 엄청나게 불합리한 요구를 프레셔가 엄청났지. 많이 했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완전히 40년 만에 바뀐 거예요. 뒤집어져 갖고 지금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지금 목숨을 끊었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럼 혹시 미국 학교에서 애들을 다 키웠잖아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갑질을 한다.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면 미국 학교는 이제 보통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바이스 카운셀러도 프레젠트 있고. 프린시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찌어찌해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뭐 부모님 네가 저기 학교를 비슷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하고는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하고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 특별히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회는? 저는 오히려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 보냈을 때는 많이 믿었던 것 같아, 학교를 내가. 내가 그 학교 시스템을 좀 많이 믿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그 어서리티가 나는 되게 페어하다고 항상 내 스스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카운셀링을 받으러 간다, 또 카운셀러를 만나러 간다, 아니면 또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컨퍼런스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 퀘스천 할 걸 다 물어보고, 나는 오히려 좀 트러스트 빌드가 잘 돼 있었다는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에 내가 자란 한국의 그 정서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죠. 달라서 제가 언제 언니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미국의 가장 강점은 이 나라의 가장 강점은 교육 시스템이라고 나는 생각해 온 사람이니까 물론 뭐 여기 공립학교가 별로 안 좋아서 사립 보내시는 분도 많지만 적어도 그 페어니스는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이거는 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섞인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대체로 믿어 주려고 나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그 생각을 가지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제 미국 학교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뭔가 제재를 하겠죠. 제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선생님 어떠리티를 막 넘으려고 할 때는 그냥 그 스쿨의 폴리스가 딱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얘를 핸들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넘어버린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하고 맞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만약에 얘가 말썽을 부리면 먼저 교장 선생님이 불려가. 얘가 교장실에 불려가. 그래갖고 교장실에서 얘를 뭐 너는 뭐 정학이다 아니면은 뭐 너 이제 같은 정학이라도 학교에 와서 어떤 방에다가 네가 거기서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 수업 못하고 여기서만 수업을 한다.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너는 5일 동안 아예 학교를 못 온다. 뭐 이런 정학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잖아. 근데 그게 교장실로 불려가. 반드시. 선생님이 걔를 뭐 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아니라 너 문제 있으니까 너 교장실로 가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근데 그게 폭력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경찰이 바로 와. 바로 진짜. 그게 맞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방해를 한다든지 뭐 이래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와가지고 왜냐하면 가는 선생님은 거지.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 어. 다른 잡다한 일은 다른 데서 해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그동안 우리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아예 없고 거의 무슨 뭐 올리버 트위스터 그 옛날 영국 그 소설처럼 애는 부속품이야. 때려도 되고 뭐 혼내도 되고 쫓아내도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내 자식이 그렇게 크는 거는 싫다. 싫다. 못 보겠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애들도 인권이 있다. 학생도 인권이 있다. 이러면서 이 인권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그건 또 선생님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부조리라던가 폭력이 너무 심했다는 얘기도 되지. 그래서 그거를 억누르고 얘가 키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로 이쪽이 너무 밸런스가 커서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진 거 아닌가 싶네. 반대급부가 너무 커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은 그 과도기를 정리하는 뭐가 빨리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권이 너무 침해가 되는데 그렇죠. 나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선생님에 대한 권한이 너무 컸다와 두 번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씨알도 안 먹힐 만큼 학원을 보낸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를 배워야 되잖아. 애들이 기억 니은도 배우고 가나다라도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이미 배우고 갔어.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운 애들을 기준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 없죠. 않아요? 뭐 간혹 들리는 소리로는 선생님이 모르는 애가 있으면 너 학원 다녀라고 그런데 진짜 진짜로 너 학원 다니라고 너 이거 학원에서 안 배웠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와우.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그리고 중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선행학습이라고 그러나 왜 미리 막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거를 미리 공부해서 여기 앉아서는 수업 시간에는 자고 학원에 저녁 때 가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 돼서 선생님이 교권이 없어진 게 결국은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다라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생각이 한 드네. 10년 전에 우리 이제 옛날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이민을 온다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남편한테.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보고 뭘 답을 써주래. 이민을 갈 건데 뭘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영어 좀 하시고 뭐 이제 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그 집에 이제 자녀가 둘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왔어. 근데 그 엄마가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이한테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 선생님이라고 하나. 그리고 선생님 이름 글자 세 글자를 불러 그냥. 최은숙 선생? 이러면 이렇게. 아니 그냥 최은숙이. 최은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여기 학교에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미국이요, 한국보다 훨씬 스트릭해요. 그렇지. 학교는 그렇지. 미국이 되게 자유로운 나라 같죠. 거기에는 엄청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어토리티와 책임감이 따르는 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이 엄하고 미국이 자유롭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이제 손자가 킨더가든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부터 이제 킨더가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얘가 ABC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ABC 정도까지만 알아. 뭐 이렇게 책을 못 읽어.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쉬운 선행 거 학습이 있잖아. 안 돼 있어. 아예. 그리고 2시인가 2시 반에 킨더가든 끝나고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골목에서 놀아. 동네 또래 애들이랑 그 놀이터에서. 옛날 그때처럼. 시골에 그 놀던 모습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쟤 저렇게 멍텅구리로도 되냐? 쟤 책도 못 읽잖아. 내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아이, 가르치겠지. 이러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가르치겠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약간 충격이 딱 온 거예요. 충격이. 우리는 미리 가르쳐서 애들을 보내서 얘가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얘가 먼저 알아야 돼. 1등을 해야 돼. 막 이렇게 1등 하려고 가르치는 거잖아, 사실 얘가. 그래, 그러려고 선행 학습하는 거고. 그치. 우리 애가 1등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우리 딸이 선생님이 가르치겠지. 나는 퍼스널리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해야 되나? No. 그냥 이렇게 말해. 너는 잘했어? 이렇게 말해. 아니. 엄마들한테 너는 1등 했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AI도 나오고 막 이러면 앞으로 진짜 공부를 잘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는 그런 시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진짜 뭐 그렇잖아요. 반 내는데 뭐 대학 디그리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내 자식이 반매는 자식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인슈타인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데잖아. DNA가 왕의 DNA라고 생각을 한다고 신문에 나왔어. 언니, 나는 자기가. 안 아인슈타인 그래. 그래 봤자 과학자더라. 그럼 나는 내 자식이 그러니까 뭘 하든지 좋은데 그냥 해피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좋겠어. 준법하면서 자기가 뭐를 하든지 굉장히 이렇게 막 기쁘고 즐겁게 뭐를 막 그냥 무슨 뭐 박사가 뭔가가 돼야 돼가지고 되지 막 않고. 머리를 골머리를 써가면서 막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갑질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보다 나은 사람, 나은 계급, 음. 신분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생긴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 아닌가. 그죠?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데 왜 일이거든요. 무시하냐고 그 남한테. 무시가 사실은 겉모습으로 무시하는 거잖아. 학력, 학벌, 뭐 옷 입은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하는 거 근데 아니야? 주로 우리 뭐 갑질은 다 한국 뉴스에서 나오는데 보면 그래. 막 식당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 막 반말하고. 근데 또 딜리버리 하는 애한테 네가 뭐 이것밖에 못 배웠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이런 말을 하고 한국이 아니어도요. 이제 저희가 에이전시를 하면서 직원들이 전화로 많이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네. 깡패이신 분들이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직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 전화로 할 때는 50배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미닝이 다르게 들리니까. 표정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도 더 상냥하게 해야 되고. 언니 그렇게 교육시키는구나. 배워야지. 배워야지.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그 너무 이렇게 그 친절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막 어뷰즈를 하시는 그 많진 않아요. 너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몇몇 분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쟤는 뭐 저렇게 해도 돼. 직원이고 뭐 알면 뭘 알겠어. 뭐 이런 나이도 식으로. 어리고. 진짜로 그러니까 한 분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직원이랑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면담을 하셨어요. 전화로 했는데 뭐 막 또 업셋이 되셔갖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저희 직원이요 여기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도 집에 가면 귀한 엄마고 맞아. 귀한 아내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귀한 아버지야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안 들으시는구나.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보험 에이전시 그냥 다른 데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타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 이제부터. 근데 하여간 근데 직원들이 너무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로서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 직원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해.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갑질은 이 경쟁 사회,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기 살기로 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고 보이고 내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은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 들고, 그리고 사실은 배려가 없고 그 개인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도 갑질 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적인 거, 그다음에 언어가 부족하니까 당하는 갑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종적이거나 우리가 언어로 인한 갑질을 당했을 때 그걸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인종, 나이, 성별, 그다음에 disability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차별을 당했으면 그 소송이 엄청 큰 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에 의해서 이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차별하고 뭐 그 사람을 무시한 거에 대한, 그러면 그런 법이 없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했을 때 우리가 당한 게, 저희 세대에는 선생님들한테 당한 무차별적인 차별,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당하는 학부모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차별, 그리고 기업 상호 간의 차별이 굉장히 아주 뭐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흔한 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난번에 부동산, 커머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인 기업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조지아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뭐 프라이드가 생긴다. 우리 조연이 막 현대 뭐라고 메타 플랜트 써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 저희요 무슨 삼성 핸드폰 쓰고 현대차 타고 그럴 때 되게 프라이드 있어요. 그거는 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저희 동포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저희 동포들한테 어떤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이 기준이 흔들려 있어요, 우리가. 그죠? 한국적인 기준에도 안 맞고 미국적인 기준에도 안 맞는 어떤 동포 간의 기준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무작정 박쥐라고 딱 규정을 하는 거죠. 너는 네 좋은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한 30년을 이쪽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게 아답트하는 그런 게 어떤 게 생긴 거잖아요. 과정이니까.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저는 저한테 갑질하신 분이 이걸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노동법에 대한 책을 DO에, 그러니까 Department of Labor에 가셔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 권을. 그걸 저한테 툭 던지더니 내일까지 번역해 주세요, 한국말로? 이러는 거예요. Why? 저한테. 기업에 누가? 기업의 부장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어떻게 왜 한국말로 번역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정도는 번역해줘야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미국에 사셨으면 이 정도는 번역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권이었어요, 여러분. 던지면서.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 여기서 이제 어떤 지사에 근무하는 우리 그 동포 청년들이 골프 치러 나가면 그 서울에서 출장 오신 분들한테 아주 아슬아슬하게 져드려서 그분들이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해드려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아까 말하다가 왜 그 우리가 애국심이라는 거 하고 이게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한일전 축구를 하면 막 무조건 한국이어야지. 무조건 한국이어야 되고, 또 미국에 있으면서 삼성폰을 쓰면은 애국자 같고 아이폰을 쓰면 애국노 같고 어쩐지 뒤로 감추고. 근데 이렇게 이분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사고 방식이지 않나. 그냥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에 오면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잘 습득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평화롭게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지. 계속해서 한국 하면서 여기 미국에서 살다 보면 부대끼지 않을까. 버릇이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왜 꼭 해야 되는지 그걸 전 잘 모르겠어. 해야 되는 우리 거는 마음속에 그렇다고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애국심이 없나요? 우리 더 엄청 절절 애국자지. 끊잖아요. 그럼. 더 절절 끓어. 부글부글 끓으지 그럼. 우리는. 우린 못 참지. 못 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 PD가 다 잘라버려요. 사장님 욕 먹는다고 막 엄청 쳐내. 이거 말하는 것도 쳐낼 수도 있어, 우리 PD가. 근데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질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어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은 것인지, 그게 결국은 너무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온 우리 자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금 성찰하고 조금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그렇죠. 되면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다 같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위치가 바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가 나아질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머니돈날 하면서 갑질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늘 어려운 주제죠, 사실은. 어렵죠. 말하기도 어렵죠. 어렵고. 예, 조심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늘 하지만 또 이렇게 가끔은 여러분들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머니돈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